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역전쟁 휴전 1차 실무 협상과 시장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G20 정상회담 이후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하고 현재 2019년 1월 13일 현재 D-48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에 있어가지고는 1차 라운드 1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협상이 실무진 협상이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는 차관급 회담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차관급 회담이었는데 예정보다 하루 연장된 1월 9일날 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후의 일정에 있어서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와 왕치상 간의 만남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뉴스에 연일해서 나왔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 불참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런 기대는 깨졌습니다. 근데 이유로 들었던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마크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자국을 위한다 또는 자국의 중심으로서 올해는 뭔가를 지도자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우신이 1월 말 워싱턴에서 장관급 회담, 그러니까 미국의 문우신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중국의 류허의 만남으로써 협상 2라운드가 1월 말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지금 현재 1차 실무진 회담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주가에서도 나타났고요. 개별 종목에서도 신호가 나왔는데 뒤에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또 가늠해 볼 수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제 브라질의 대통령, 신임 대통령 보오나소가 참석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브라질에 대한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실무진 협상가 끝난과 동시, 그러니까 9일날 끝났는데 그 동시에 1월 10일 김정은이 중국에 깜짝 방문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문한 날이 김정은의 생일이어서 더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방문 같은 경우는 총 4번째 방문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총 4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행보를 현재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계열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구했다.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북한 카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고 있는,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을,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미국이 2월 중순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계열 순서상으로는 미중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뉴스들에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관세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관세가 나오는 부분은 기사에서 삭제를 시키시고 나머지 기사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뚜렷하고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진행상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본격적으로 중국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중국의 시장 개방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기사, 센턴스, 이런 문장이 나온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에서 어떠한 자동차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어떠한, 그리고 또는 4차 산업의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블라블라,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2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는 반증할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라든지 스케줄, 시장의 개방에 대한 스케줄, 또는 이제 기술 교류에 있어가지고 어떤 범위, 그리고 계약,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언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워딩이 없다고 하면은 2차 회담 자체가, 장관급 회담 자체가 생각보다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이런 기사도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는 허니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애플, 존 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권, 중국에서 판권을 획득했다, 아니면은 개방을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 흐름을 보면은 12월 달에는 지역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머징, 그리고 선진 디벨롭드 마켓, 그리고 유럽 시장 등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금은 순유입을, 이전에 순유출에서 순유입을 이어나가거나 또는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섹터의 자금 흐름인데, 섹터별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낸스 부분이나 헬스케어 부분, 이런 부분은 순유출이 증가하거나 순유입에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순유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폭적으로 이제 순유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인프라, 즉 유틸리티, 인프라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서 자금은
순유입을 전환을 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 흐름, 이 자금 흐름은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집계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본토 증시에서 순유입 상위 1, 2, 3, 4부터 15등까지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즈모테주, 그리고 GT, 원자바오 주식, 하이크비전, 그리고 메이드그룹, 평안은행, EDC룹, 시노팩, 이런 전통적인 우량주, 과거에 좀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순매수 전환됐던 그런 한 주였던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율인데요. 지표가 환율인데 보시면은 지난주에 D-55일 남았다고 했던 그 영상에서 환율이 위안화 달러 기준으로 6.87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6.76 위안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엔화 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면은 엔화 기준으로 지금 최저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은 보시면 107 정도까지, 107을 밑으로 106, 105 정도까지 급나가는 이런 순간적인 이런 부분을 연출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2019년도 때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러 약세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각국의 화폐가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들에게는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점 국제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CPTPP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별도 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CPTPP 같은 경우는 일본이 주도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카드가 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눈에 띄었던, 이번 주에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 1차 실무회담이 있었다, 실무 협상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록에서는 앞으로 2019년도 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제롬 파웰이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2019년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신중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강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꾼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 자체가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날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1월 말까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이야기가 꾸려나가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서 22일 날 있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새로운 소식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